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천만 뉴스 영상 한번 또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신기한 이야기들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상당히 요즘 무섭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예전에는 참 얕잡아 봤는데 지금은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얕잡아 볼 그런 수준이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추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긴장감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리버리 하다가는 나중에 중국한테 또 먹힐 수도 있다. 그만큼 상당한 지금 위기감도 느끼하고 지금 우리가 이 위기라는 그 상황을 기회로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위기는 기회다 하는데 그게 꼭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위기를 잘못 거쳐버리면은 쫄딱 망하죠. 응? 극복하지 못하면은 말이 뭐 기회지 말은 쉽죠. 기회라는 말은 쉬운데 그만큼 힘듭니다. 중국이 그만큼 반도체 공습 때문에 한국 제조업체도 상당히 지금 비상에 걸려 있어요. 이런 반도체 굴기가 위협적인 건 뭐냐? 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도 높은 난도의 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중국의 약진은 그 한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참 컸어요. 진짜 넘사벽이었는데 요즘 엄청나게 따랐다는 거죠. 기술 격차 계속 좁혀지고 있고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수익 감소죠. 수익 감소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개발, R&D 투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업계 안팎에서도 초격차 기술 확보가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하여튼 공격적인 R&D 투자랑 이 더불어 가지고 유능한 인재 확보, 또 정부 차원의 그 현금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들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정부도 돈도 없다고 난리치고 정치인들 하는 꼴하시 보면은 뭐 기업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참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가 똑바로 서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서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지 이 국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개미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그런 개인 투자들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뜯어먹을 놈들이 정치인들이라는 거예요. 올해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 그 CXMT라고 하는데 여기 월 평균 그 D램 웨이퍼 투입량이 17만 5천 장이랍니다. 17만 5천 장. 엄청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각각 60만 1000장, 42만 1000장, 31만 1000장 이렇게 돼요. 60만, 42만, 31만 되는데 벌써 중국 애들이 17만까지 또 쫓아온 거죠. 내년에는 그 CXMT 웨이퍼 투입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관측도 하고 있는데 내년 월 평균 D램 웨이퍼 투입이 약 25만 장으로 5만 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올해보다 42.9% 증가하는 규모죠. 삼성전자 약 13% 많은 67만 9천 장으로 예상이 되고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추정치는 각각 46만 5천 장, 33만 한 3천 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웨이퍼 투입량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지만은 그 CXMT의 생산량의 그 증가 규모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예전에는 무시했겠죠. 지금 무시할 수가 없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 3강 과점 구조가 깨질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CXMT까지 4강으로 재편되면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그나마 3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 이제 4강 되면은 결국은 손해라는 거죠. 이 레거시 D램에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에 보니까 지난달 그 DDR4 8기가짜리 D램의 평균 고정가가 1.7달러예요. 전월 대비 17.07% 하락했습니다. 17.07%나 하락을 했다. 1.7달러니까. 지난 8월에도 전월보다도 한 2.38% 떨어졌는데 낙폭이 더 커졌어요. 올해 3분기 삼성의 잠정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돈 배경에는 그 중국의 그 D램이죠. 중국의 그 D램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가격 하락이 있었고요. AI향 그 고대역폭 HMM 시장은
이 공급이 부족한 반면에 그 레거시 제품은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서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양극화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 CXMT 추격은 레거시를 넘어서 차세대 제품에서도 위협적이다. 그런 평가도 있어요. 이렇게 CXMT의 그 주력 제품은 DDR4하고 LPDDR4라고 합니다. DDR4, LPDDR4인데 삼성전자는 뭡니까? 뭐 LPDDR5X하고 LPDDR5T죠. 근데 그 다음 세대인 그러니까 CXMT는 DDR4에서 이제 DDR 이제 5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개발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LPDDR5까지 개발한 상태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턱 밑까지 따라왔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낸드 플래시는 더 위험하대요. 이거 한국과 중국의 D램 기술 격차가 5년인 반면에 낸드는 2년으로 더 좁혀져 있다고 하네요. 중국의 양쯔 메모리가 있어요. 거기는 YMTC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 232단 낸드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반도체 업계를 놀라게 했고 삼성은 290단대 낸드를 양산했고 하이닉스는 321단 낸드 기술을 공개했는데 230단대 낸드는 여전히 그 선단으로 꼽히는 품목입니다. 일단은 미국 규제 등의 그 중국의 기술 성장에 여러 제약이 있지만은 추격 속도가 빠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보죠. 여전히 주요 시장인 레거시 범용 메모리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이렇게 AI 효과로 반도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추격은 마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스마트폰하고 이 디스플레이 등은 이미 중국의 힘을 상당히 키운 상태고 디스플레이 경우 액정 표시장치 LCD 시장을 삼긴 데 이어서 OLED까지 올해 1분기 시장 점유율이 한국을 역전했어요. 그 스마트폰은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애국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밀어내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3D DRAM하고 CXL 메모리, 그 프로세싱 메모리 이런 차세대 고부가 메모리로 중국하고 좀 뭔가 확실한 차별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죠. 이 수익성 높은 시장만큼은 중국에 내줘선 절대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레거시는 중국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하이엔드는 한국이 양보하는 양태가 굳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기술 투자로 차세대 범용 메모리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하고 이 고부가 신제품들을 빠른 속도로 꾸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 확보에도 그 목소리가 좀 커요. 지금 확보해야지. 기술 유추가 직결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중국 기업으로 넘어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신 인재들이 기술을 거의 이전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중국의 경쟁력이 올라온 것은 기술 유출 영향이 있겠죠. 이는 인력 유출과 무관하지 않고 물질적인 보상을 비롯해서 기술자 처우의 개선, 자긍심 고양 등 이 인재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또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그 주장도 계속 끊이지 않고 있네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자국의 반도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세제 혜택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대로 준비 안 하면은 내가 볼 때는 레거시는 거의 다 먹힐 것 같고 중국한테 앞으로 선단 공정 하이엔드 쪽도 뺏길 수도 있다는 거 정신 바짝 차릴 것 같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네요. 메모리 갑자기 메모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공부할 부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상당히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이놈들 굉장히 또 치고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